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디프테리아 독소 수용체를 가진 대식세포로 유전자 변형을 시켰어요. 유전자 변형이 된 쥐에 꼬리 쪽에다가 녹색으로 문신을 해놓고 그 부위에 디프테리아 독소를 준 거예요. 그 문신을 먹었던 대식세포는 다 사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신이 없어졌어야 되겠죠. 근데 문신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얘기죠. 심지어 그 꼬리를 다른 쥐에다가 그 꼬리 피부를 이식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신 재우는 영서쌤입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 레이저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영상은 좀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차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문신 제거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문신 제거를 하시고 나서 다음 시술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신이라는 것이 진피 안에 이물질, 그런 문신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물질로 인식이 되면 청소가 돼야 되는데 입자가 너무 크고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신은 레이저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문신 잉크를 작은 입자로 바꿔서 몸에서 청소를 유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술 직후에 저희 영상들을 보시면 그 부분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화상을 입거나 타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잉크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잉크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기포가 있습니다. 산소나 이산화탄소 기포가 생기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잉크가 없어진 것처럼 직후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스가 문신 제거를 하고 나서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이 가스가 다음 레이저의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재차 레이저를 쏘더라도 시술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영상이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다른 쇼츠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떤 패치 같은 걸 붙이고 레이저 시술을 하면 효과가 좋다더라 라는 영상이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PFD라고 하는 퍼플로로데칼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는 패치입니다. 예전에 60년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이언스지에, 제가 정확히 그 연구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되게 인상이 깊은 사진이 있어요. 이 물질이 역할은 뭐냐면 산소의 용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액체인데 산소가 그 안에 되게 잘 녹는 거죠. 그래서 그 액체 안에 쥐를 그냥 빠뜨렸어요. 원래 그냥 다른 액체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이 액체 안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서 그 안에 그렇게 빠져도 그 안에서 액체의 형태로 계속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쥐가 그대로 그냥 살아난,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작년에 제가 연락을 해봤을 때는 정식 수입 계획이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패치 말고도요, PFD를 액체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과 수술을 할 때 망막박리 수술에도 그 PFD를 사용을 하고요. 이것이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저도 이 약품을 저희 병원에 구비할 때 화장품 원료로 수입되어 있는 것을 구비를 했습니다.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PFD를 사용을 저도 하면서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PFD에 대해서 임상적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께 적용을 해드리기가 아직은 제 경험이 많이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해서 잉크가 잘게 부서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신 제거에 있어서는 대식세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 프랑스 마르세유 대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지실험 논문이 예전에는 이 대식세포가 문신 제거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물질을 인식해서 대식세포가 포획을 하면 그게 대식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발표됐던 이 논문이 조금 재밌는 거는, 그게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사멸되고 계속 다른 대식세포가 재포획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알게 됐냐 하면 쥐실험인데요.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디프테리아 독소 수용체를 가진 대식세포로 유전자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쥐에 있는 대식세포는 디프테리아 독소를 주입을 하면 그 대식세포가 죽는 거죠. 유전자 변형이 된 쥐에 꼬리 쪽에다가 녹색으로 문신을 해놓고 그 부위에 디프테리아 독소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문신을 먹었던 대식세포는 다 사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신이 없어졌어야 되겠죠. 근데 문신이 계속 유지가 되더란 얘기죠.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다른 대식세포가 와서 그걸 재포획을 하더라.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그 꼬리를 다른 쥐에다가 그 꼬리 피부를 이식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문심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대식세포가 포획을 하고 그걸 머금고 있다가 얘는 죽고 없어져도 다른 대식세포가 와서 머금기 때문에 이 문심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문심 제거 레이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는 계속 그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뭔가 억제를 해주면 문심 제거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심 제거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은 세균 감염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염증이라고 하면 그건 세균 감염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문신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하면 그 부위에 발적도 생기고 빨갛게 좀 부어오르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진물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삼출물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회복기간이 짧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문신이라는 이물질을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꼭 대식세포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초기에는 분비가 되고 그것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 안에서 삼출물, 액체들이 나와줘야 이제 촉촉한 환경이 되어서 조금 더 다른 면역세포들이 그 이물질을 처리하는 데 더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상태가 만약에 너무 심하거나 정말 세균 감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한다면 그건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신 제거 레이저 치료를 하셨는데 상처를 보셨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건 치료를 해주신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적절한 조치, 예를 들자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쓴다든지 물집을 터뜨려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고 사실 대부분입니다.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다음 시술을 언제 받아야 될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보통은 4주, 아주 빠르면 4주고요. 최소 8주, 2달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도 점점 서서히 이게 변화하고 옅어지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까지도 지켜봅니다. 이게 이런 이유가 그 문신 제거 레이저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실제 임상의학 논문들을 보면 보통 이제 빠른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4주 간격, 조금 긴 간격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1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문신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환자분의 어떤 사회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치료의 간격을 길게 하는 게 좋은 상황인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의 횟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약간이라도 더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웨딩 같은 건데요. 지금 잉크가 많이 옅어져서 짧게 치료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내년에 한 1년 뒤쯤에 웨딩이 잡혀 있다. 그러면 간격을 너무 길게 하면 치료의 횟수를 너무 적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짧게 잡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국내 체류 기간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 제가 한 4달이나 6달 간격으로 치료 간격을 추천한다면 이분은 그 이후의 치료를 굉장히 늦게 받으시게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좀 짧은 간격으로 치료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냐 하면 시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을수록 치료 간격을 좀 짧게 가져가도 되고요. 시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을수록 치료 간격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 10번의 치료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걸 똑같은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잉크
양이 많이 줄어든 이제 후반부에는 너무 치료 간격을 빨리 가져가시면 효과가 이제 횟수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4개월이나 길게는 6개월 정도 간격을 늘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긴 기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치료를 오시는 분들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를 많이 해주는데 이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치료를 자주 안 해주고 길게 기다리라고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짧게 치료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짧게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문신 제거 치료는 어차피 치료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대개는 치료의 기간보다는 횟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횟수라는 것이 비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회복 기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병원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횟수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시술 횟수를 줄여드리는 것이 만족도를 조금 더 올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간격을 가급적이면 늘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때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신은 비가역적이고 치료의 횟수를 많이 늘리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문신들도 있습니다. 제거 치료의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조건이 좋지 않은 문신을 치료의 횟수를 많이 늘려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문신은 애초에 제거에 용이한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신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문신 제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신중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